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핸드폰을 훔쳤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장 최근의 메시지를 열었다. 아들아, 그 아파트는 내 거야. SNS에 올린 대로 40만 달러짜리 강남 펜트하우스. 믿어라 하지만 그 메시지는 어머니에게 보낸 것이었고 그 뒤에 붙은 이모티콘은 조롱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례식 후 나는 가족 채팅방에 올라가 그들의 대화를 훔쳐봤다. 야, 그 새끼가 알면 어쩌려고 SNS에 그런 소리 했어? 이제 돈이 없다고 하면 웃기지. 오빠의 메시지였다. 그들은 나를 속였고 나의 미래를 팔아넘겼다. 나는 그날 밤 칼을 쥐었다. 하지만 피를 흘리기 전에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는 거다. 그 복수의 시작은 그들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부터였다. 나는 그들의 SNS를 해킹했고 세상의 진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끝은 나조차 예측할 수 없었다. 서울의 여름은 항상 습하고 답답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나는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고층 아파트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도 강남타워 레지던스가 가장 눈에 띄었다. 40만 달러, 아니 한국 돈으로 치면 5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 그곳의 발코니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삶, 그게 바로 내 꿈이었다. 나는 김민준, 28살, 평범한 IT 엔지니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들어온 지 3년째. 월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삶은 늘 팍팍했다. 원룸 월세가 80만 원,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내 인생의 절반을 삼켰다. 하지만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그들은 나의 자랑거리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CEO였다. 한성무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항상 민준아,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은 강남에 산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지만 SNS 마스터였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0명, 카카오스토리 친구 300명. 그녀는 우리 가족의 브랜드 매니저였다. 오빠, 김민호는 32살, 부동산 중개인. 그는 항상 화려한 차를 몰고 다니며 동생아, 형처럼 살아라고 조언했다. 그날 내 생일이었다. 7월 15일, 더운 토요일 오후.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울렸다. 어머니의 메시지, 민준이 생일 축하해. 박 터뜨리기 그리고 큰 소식. 아빠가 민준이한테 강남타워 레지던스 사준다고. 4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 사진 올릴게 첨부된 사진은 그 아파트의 브로셔였다. 반짝이는 인테리어, 한강 뷰. 나는 웃으며 답했다. 엄마, 진짜. 와, 미쳤어.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즉시 인스타에 포스트를 올렸다. 가족의자랑 강남 펜트하우스 아들 사랑 40만 달러 선물. 캡션, 우리 민준이 성공했으니 이제 보답할 차례. 아빠의 특별 선물 반짝반짝 하트. 좋아요가 폭발했다. 지인들, 사촌들, 심지어 회사 동료들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아빠, 진짜 사는 거예요? 통화로 물었다. 아버지의 대답은 느긋했다. 물론이지. 계약서 봤어? 곧 이사 가자. 그 주말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그 아파트를 이야기했다. 오빠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민준아, 이제 너도 형처럼 상류층이야. 그 아파트에서 파티 열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아들 덕에 엄마도 강남 사는 꿈 이뤘어 라고 했다. 나는 행복했다. 정말로. 그날 밤 나는 SNS에 내 첫 포스트를 올렸다. 가족 최고. 새로운 시작 강남 라이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8월 중순.
회사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다. 인사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다. 김민준 씨, 최근 SNS 포스트 봤어요. 강남 아파트. 축하해요. 그런데 회사 대출 관련해서요. 나는 멍했다. 대출.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열었다. 충격이었다. 내 이름으로 3억 원의 대출이 나와 있었다. 한성무역의 사업자 대출 보증인으로. 서명 날짜는 내 생일 다음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왜 제 이름으로 대출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아, 가족이잖아. 아빠 회사에 돈이 좀 필요해서 그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려고 한 거야. 곧 갚을게. 하지만 그 곧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SNS의 그 화려한 약속은 가족의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나를 미끼로 썼다. 나의 미래를, 나의 신용을. 그날 밤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분노가 피어올랐다. 왜 나일까? 왜 가족이 나를 배신했을까?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복수를 결심한 후 나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갔다. 한성무역은 여의도에 있는 작은 빌딩 5층. 문을 두드리니 비서가 나왔다. 사장님 지금 바쁘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 모임이에요. 들어갈게요.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전화 중이었다. 네, 계약금 1억 더 보내주세요. 보증인은 제 아들입니다. 신용 좋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며 전화를 끊었다. 민준아, 일이야. 나는 서류를 던졌다. 아빠, 이 대출들. 왜 제 이름으로요? 아파트는요? SNS에 올린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홍보용이었어.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내가 IT 전문가잖아. 이해할 거야? 홍보. 나는 웃음이 나왔다. 홍보로 제 인생을 망치신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신용등급 떨어졌다고. 회사에서 승진 포기됐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가족이잖아. 오빠도 도와줄 거야.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간 나는 어머니의 인스타를 뒤졌다. 포스트 뒤에 숨겨진 댓글들, DM들. 와, 부럽다. 민준 씨 아파트 언제 이사해? 지인들의 메시지. 하지만 어머니의 답변은 우곳. 비밀인데 민준이가 직접 골랐어. 거짓말의 층이 쌓여갔다. 오빠에게 전화했다. 형,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민준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 아파트. 실제로 계약하려 했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내 대출이 보증이 됐지? 형 회사도 힘들어. 그의 부동산 회사, 민호 에스테이트. 나는 검색했다. 최근 뉴스, 부동산 중개인 김민호, 사기 의혹으로 조사. 오빠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족의 공통 친구, 이모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빚이 많아. 내 오빠가 도박으로 잃은 돈도 있고 그 아파트 포스트는 투자자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내 어머니가 SNS로 퍼뜨린 거지? 너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희생양.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핸드폰을 슬쩍 봤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채팅방에 비밀 그룹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민준이 대출 한도 더 늘려야 해. 그 돈으로 회사 구하자. 그들은 나를 도구로 썼다. 더 깊은 비밀은 5년 전 사고였다. 오빠의 교통사고.
술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망쳤는데 아버지가 돈으로 무마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에게 씌웠다.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오빠의 차를 빌려준 공범으로 몰렸다.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민준이가 운전했다고 증언했다. 나는 무죄로 풀렸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이제 알았다. 그 아파트 거짓말은 빙산의 일각. 가족의 배신은 뿌리 깊었다.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먼저 증거 수집, 은행 서류, 채팅 로그, 오빠의 사기 의혹 기사, 그리고 SNS 해킹. 나는 IT 엔지니어. 어머니의 계정 비밀번호는 팸리포레버 123분. 간단했다. 첫 포스트를 올렸다. 어머니 계정으로. 사실 강남 아파트는 거짓말이었어요. 가족이 제 미래를 팔았어요. 미안해요. 세상이 소란스러워졌다. 좋아요 대신 욕설이 쏟아졌다. 가족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미쳤어.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SNS 폭풍이 몰아친 다음 날, 가족은 내 원룸으로 들이닥쳤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민준아,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문을 열었고 그들은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아, 왜 우리를 망치려 해? SNS가 우리 삶이잖아. 오빠는 팔짱을 끼고 야, 너 때문에 내 고객들 다 도망갔어. 복수냐? 그럴 자격 있어? 나는 차를 끓여주며 앉았다. 자격. 형이 5년 전 사고 기억나? 내가 운전했다고 아빠가 경찰에 말한 거, 그 죄를 내가 왜 졌어?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실수였어. 가족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민준아, 그만해.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아파트 대신 다른 거 사줄게.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밤새 해킹한 자료들. 오빠의 부동산 회사 계좌, 2억 원 횡령 증거. 아버지의 회사, 세금 탈루 서류. 어머니의 SNS, 가짜 후원 캠페인으로 모은 5천만 원. 나는 그걸 USB에 담아 익명으로 세무서에 보냈다. 그리고 오빠의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렸다. 다음 주 뉴스가 터졌다. 부동산 사기 연루 CEO와 중개인, 수사 착수, 오빠의 회사 문이 봉쇄됐다. 아버지의 회사는 직원들이 대거 사직했다. 어머니의 인스타는 팔로워가 90% 줄었다. 가짜 가족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나는 회사에서조차 동정의 시선을 받았다. 민준 씨, 가족이 저랬다니. 강해지세요. 하지만 복수는 맛있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이 왔다. 어린 시절, 가족 여행에서 아버지가 민준이가 제일 똑똑해 라고 했던 기억. 어머니의 포옹. 오빠와의 축구,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은 말했다. 민준 씨, 배신의 고통은 사랑의 반대예요.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픈 거죠. 복수는 자유를 주나요? 아니면 더 묶나요? 그 질문이 나를 흔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직접 대면. 나는 오빠를 만났다. 잠실의 술집, 한강이 보이는 자리. 오빠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준아, 왜 나한테만 해? 아빠랑 엄마는, 나는 녹음기를 켰다. 형, 그 사고 때 왜 나한테 죄를 뒤집었었어? 난 형을 믿었는데. 오빠가 울었다. 형이 빚이 많았어. 도박. 아빠가 구해줬지만 조건이 있었어. 내가 희생양 되라. 내 미래를 팔아서 가족을 지키자고. 오티스트였다. 오빠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게 변명일까? 그는 덧붙였다. 그 아파트 포스트. 아빠 아이디어. 투자 유치용.
엄마가 실행. 난 반대했어. 나는 충격받았다. 오빠가 반대?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큰 배신이었다. 나는 그날 오빠의 계좌를 해킹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줬다. 1억 원 오빠는 파산했다. 가족 단톡방이 폭발했다. 민준아, 너 악마야. 어머니의 메시지. 아버지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우리는 성수동 카페에서 만났다. 아버지의 눈은 피곤했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10년 전 엄마의 병, 암, 치료비로 회사 망할 뻔했어. 내 오빠 사고도 그 스트레스 때문. 그 아파트 거짓말은? 희망을 주려 한 거야? 희망. 나는 소리쳤다. 희망으로 제 삶을 파괴하셨어요. 제가 왜 대신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고백했다. 내가 강하니까?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나는 칼을 세웠다. 비유적으로. 복수의 그물이 조여들었다. 복수가 본격화된 9월, 서울은 가을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네이버의 보안팀. 아이러니하게 가족의 SNS 해킹 경험이 면접에서 빛을 발했다. 민준 씨, 윤리적 해킹 전문가로 적합해요. 월급은 2배로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유였다. 가족은 무너졌다. 오빠는 도박 중독 치료소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병원행.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신청. 그들은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사촌 언니가 왔다. 민준아, 너무했어. 가족을 이렇게 만들다니?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나는 얼어붙었다. 자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병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다. 그녀는 창백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 SNS, 엄마의 자랑심 때문이었어. 내 아빠가 민준이 보여주자라고 해서 나는 손을 잡았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같이 풀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뒤에 숨겨진 건 또 다른 비밀. 민준아, 내가 태어날 때 아빠가 바람 피웠어. 오빠는 친아들이 아니야. 내가 진짜 후계자였어. 그래서 내게 모든 걸 기대한 거야. 왜 충격? 오빠는 사생아. 가족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 나는 아버지를 찾았다. 파산 후 그는 종로에 싸구려 여관에 숨어 있었다. 아빠, 오빠가 사생아예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그게 내 복수냐? 이제 알았으니 만족해. 그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진짜 죄가 있어? 20년 전 내 할아버지 죽음. 내가 독살했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내 어머니가 알았지만 침묵했어. 오빠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할아버지의 죽음, 가족의 뿌리. 나는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릴까 고민했다. SNS. 아니, 더 잔인하게.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상속 포기 소송. 아버지의 재산, 할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가져갔다. 하지만 그 돈은 기부했다. 피해자들, 오빠의 도박 피해자들. 오빠가 퇴원 후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형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를 구해줘.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도왔다. 치료비를 냈다. 하지만 조건, 진실 고백. 오빠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족의 거짓말, 제 사기. 다 제 탓입니다. 미디어는 난리였다. 배신의 가족 민준의 복수. 하지만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친구들은 민준아, 너 잘못 없어.
그들이 먼저 배신했어 라고 했지만 상담사님은 복수는 중독이야. 멈춰야 해. 나는 강남타워 레지던스를 샀다. 진짜로. 내 돈으로. 발코니에서 한강을 보며 나는 울었다. 이 승리는 뭐지? 10월, 단풍이 물든 서울. 나는 강남타워의 새 주인이었다. 이사날, 가족이 왔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들은 빈손으로 서 있었다. 민준아, 용서해줘 어머니의 말.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해요.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 복수로 우리는 잃었어.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한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건 진실이었어요. 왜 저를 희생시켰는지. 오빠가 말했다. 형이 약했어. 도박, 사고. 아빠가 민준이 강하니 버틸 거야 라고 해서 따랐어. 하지만 이제 봐해 내가 우리를 구했어. 그 기부, 치료비. 어머니가 울었다. 엄마의 SNS 자랑심이 화근이었어. 내 미래를 팔아 가족 이미지를 지키려 했어? 미안해.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할아버지 독살 고백, 사생아 비밀. 모든 게 드러났다. 나는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제안했다. 새로 시작하자. 가족으로. 다음 날 경찰이 아버지를 체포했다. 독살 증거. 내가 익명으로 제보한 게 아니었다. 오빠였다. 민준아, 형이 끝내야 했어. 아빠가 또 반복할까 봐. 오빠의 배신. 그는 나를 이용해 아버지를 무너뜨렸다.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오빠는 내 복수를 도왔어. 이제 자유로워라고 했다. 어머니는 오빠 편. 민준아, 오빠도 피해자야. 나는 혼자 남았다. 강남타워에서 한강을 보며.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나는 새 SNS를 열었다. 진짜 이야기. 진실의 가족 배신과 용서. 팔로워가 모였다. 사람들은 논쟁했다. 민준이 잘못. 아니, 가족이. 오빠가 영웅. 모두 잘못. 나는 웃었다. 이게 한국식 드라마.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나조차. 겨울이 왔다. 12월, 눈이 내리는 서울. 아버지는 재판 중, 무기징역. 오빠는 새 삶을 시작했다. 캐나다 이민. 어머니는 나와 함께 산다. 강남타워에서.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꿈의 성이 아니었다. 그냥 쉼터. 나는 책을 썼다. SNS의 거짓말, 가족의 배신.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물었다.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아픔은 있어요. 복수는 자유를 주지만 상처는 남아요. 마지막 트위스트, 어머니의 편지. 민준아, 내가 태어날 때 아빠의 바람 피운 여자가 나였어. 오빠는 내 이복형. 하지만 사랑은 진짜야. 모든 게 뒤집혔다. 나는 누구일까? 가족이란. 강남타워 발코니, 눈송이가 떨어진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SNS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 하지만 그 용서는 영원한 논쟁거리. 사람들은 말한다. 민준이 승자야. 아니, 모두 패배자. 나는 그냥 살아남은 자.